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2회에 출제됐었던 전기산업기사 회로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역상전압이 50이고 정상분이 200, 영상은 10V라고 합니다. 이때 불평률, 어이구 간단하네요. 불평률을 구할 때 불평률을 U라 가정하면 정상에 대한 역상의 B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주어진 정상분 값과 역상분 값을 넣어보면 끝나는 거죠. 200이고 역상이 50이 되겠네요. 그럼 4분의 1, 0.25가 될 거고 퍼센트로 나타낼 거면 곱하기 100,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나와주면 아주 쉽게 나오는 거죠.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 A, B 간의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라. 인덕턴스는 저항하고 같은 요령이에요. 그래서 L1이 4헨리, L2가 4헨리, L3가 2헨리, L4가 2헨리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4헨리하고 4헨리가 직렬이니까 저항 합성한 것처럼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럼 8헨리가 될 거고요. 여기 8, 2, 2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L, A, B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럼 병렬이니까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분의 역수 1 이렇게 하셔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 2하고 2가 병렬이니까 n분의 r 했던 것처럼 여기가 1이 나올 거예요. 1. 여기가 1이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8하고 1 두 개가 병렬이니까 두 개를 더한 9분의 두 개를 곱한 8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9분의 8 나온다는 얘기죠.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8로 통분을 합시다.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8, 9분의 8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9분의 8 계산해보면 1번이다 라는 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저항하고 동일한 형태로 계산하신다라는 것만. 3번 문제입니다. RLC 직렬회로에서 시정수의 값이 작을수록 과도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자 시정수라고 하는 녀석은요. 일단 과도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수라고 하는 게 클수록 타우가 클수록 과도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거죠. 결국 정상 상태로 도달할 때까지가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수 값이 짧다면, 작다면 그러면 과도 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빨라진다, 짧아진다 이 얘기네요. 3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도 현상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넘어가시도록 하죠. 4번 대칭좌표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삼상의 공통된 성분을 표시하는 거 뭐예요? 영상분이죠. 영상분. 접지시에만 존재하는 거고 한 번 있으면 공통으로 존재한다. 5번입니다. 어떤 회로에 단자전압이 나와 있고 전압 강하의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나와 있습니다. 공급되는 평균전력, 유효전력 구하는데 전압과 전류가 모두 나왔고 다 사인이니까 짝꿍 만들게요. 이렇게 기본파 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더하기 40은 각도가 아니죠. 크기예요. 2고조파 없으니까 3고조파 거끼리 또 짝꿍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효전력 P는 VI의 코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해서 1고조파 거 따로 3고조파 거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1고조파 거는 루트 2분의 100 V I는 루트 2분의 10 코사인의 0도 빼기 60이니까 60도 더하기 루트 2분의 30 루트 2분의 2 코사인의 60 빼기 105도네요. 60 빼기 105도. 좀 독특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 60 빼기 105도는 마이너스 45도가 되는데 코사인 마이너스 45도나 플러스 45도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500에다가 250이다. 그럼 여기 앞에가 250이 되는 거고 더하기 해주기를 60을 2로 나누니까 30에다가 30 곱하기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죠.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271.2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시면 삼상 대칭분 전류가 I0, I1, I2고 선전류가 IA, IB, IC라고 할 때 IB는 어떻게 되나? 영상분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예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IB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IA는 A상을 기준으로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 나타내는 거라면 IB는
영상분 공통으로 a제곱에 i1, a에 i2 이렇게 되는 거였죠. 뭐 IC까지 써드리면 IC는 영상분 공통에 A의 I1, A제곱의 I2 뭐 이 정도는 다 암기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된다. 그러면 6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7번 넘어가시겠습니다. 부하에 100에 30도라는 전압을 가했더니 10에 60도라는 전류가 흘렀다면 소비되는 유효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유효 전력의 공식을 좀 써볼까요? P는 VI의 코사인 세타 I제곱 R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제곱 R 단위는 와트 이런 건데요. 전압의 크기가 100이란 얘기고 전류의 크기는 10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코사인 세타는 30에서 60도를 빼주면 마이너스 30도가 되죠. 그러나 마이너스 30도나 플러스 30도나 같으니까 200이라는 값에다가 코사인 30도 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100 루트 3이라고 하는 건데 잠깐만 100 루트 3 아니네 200이 아니네요 선생님. 죄송해요. 무슨 생각으로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했을까요? 100하고 10을 곱하면 1000이죠. 그죠? 그래서 500 루트 3이다 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500 루트 3을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866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4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8번은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요. 0.2옴이라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전류의 방향을 좀 보시고 등가 회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이게 10V라는 전원을 가지고 병렬로 연결된 회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회로다라고 만들어 놓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10V, 그럼 여기는 6옴, 여기가 4옴, 여기가 4옴, 여기가 6옴이고요. 요 사이가 0.2옴이 있다는 얘기예요. 휘트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이 성립이 안 되죠. 66에 36, 44, 16 안 되니까 여기가 10V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고 높은 데가 10V고 낮은 데가 접지되어 있는 0V라고 보는 거니까 요 사이까지 전위는 6만큼이 빠지면 4V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도 10V가 될 거라면 병렬이니까 여기가 6V가 되죠. 그럼 요 사이의 전위차는 2V여서 전류가 분명히 흐를 수 있는 거고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일치하니까 부호는 플러스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럼 요거를 태분항의 등가 회로로 바꿔보는 겁니다. 태분항의 등가 회로로 바꾸실 때에는 단자 전압을 2V, 기전력을 2V로 하는 거예요. 공급 전압을. 여기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0.2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항 하나, 부하 저항에 해당하는 걸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 부하 저항에 해당하는 요 저항의 크기는 6하고 4가 병렬이니까 합성하고 4하고 6이 병렬이니까 합성해서 직렬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6하고 4가 병렬이면 더하기 10, 10이 될 거고 6, 4, 24, 2.4 똑같죠? 2.4, 2.4가 직렬이면 4.8 결국 I라고 하는 전류의 크기는 4.8 더하기 0.2에서 5, V는 2, 0.4A만큼이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0.4A라는 4번을 체크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서 9번을 좀 보실게요.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5를 라플라스 하는데 이게 역변환하는 거예요. 역라플라스 변환하라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더하기 2S를 기준으로 식을 바꿔 쓰면 S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니까 2의 제곱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S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건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1이에요. 그럼 거기 더하기 4가 필요하니까 4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위에 1이라고 있는 게 있으면 뭐 같아지는 게 없으니까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2라고 바꿔줄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을 분자에 있는 부분을 2라고 바꿔줄 겁니다. 그럼 식이 원래 1이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이렇게 둘이 같으니까 얘는 사인 함수고 오메가 자리가 2라는 얘기고 더하기 1이라고 하는 S 더하기 1 때문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시간의 함수 FT로 요거를 돌려버리면 상수 2분의 1에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때문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S자로 꺾이고 있으니까 사인 오메가 T인데 오메가가 2라는 얘기죠. 요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에 sin 2t라고 나와 있는 3번을 체크하시면 된다. 영라플라스 변환 기본 형태였습니다. 10번 문제, 이번에는 라플라스 변환이네요. ut-a 시간 지연 정리예요. 그러면 원래 있는 함수 ut까지는 그대로,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 a만큼 늦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as다 이렇게 가겠죠. 그럼 s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s s분의 4번이네요. 나머지는 부호랑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11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2단자 임피던스 ZS가 나와 있을 때 극점을 구하래요. 개방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 상태는 무한대라는 크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0분의 상수 형태가 돼서 분모가 0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0이려면 S가 마이너스 4이거나 S가 마이너스 5일 때가 되겠죠. 4번을 체크하시면 11번이 해결이 되실 거고.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G2모 양단의 전압 강화를 구해라. G2 양단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V2라고 하는 분배 전압을 저항으로 구하면 R1 플러스 R2분의 내 거 R2V가 되겠지만 G라고 하는 컨덕턴스로 구하면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R1이라는 게 G1분의 1, R2가 G2분의 1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니까 정리하면 G1 플러스 G2분의 남의 게 되는 거죠. G1V.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거네. 그냥 식이네요. 식. 뭐 푸는 게 아니었네요. 그래서 E2라고 하는 거 위에 지원 올라가 있는 2번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네요. 넘어가시죠.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T형 회로의 영상 전달 정수 세타를 구해라. 영상 전달 정수 세타는 로그 익스포넨셜이 기본식이에요. 루트 AD 아따 비싸 이렇게 만들어줘라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 아니면 하이퍼볼릭 함수를 쓰죠.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기를 루트 AD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크 사인 하이퍼볼릭 루트 BC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마트를 가면 노래를 부르죠. 노래 아따 비싸. 코를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코를 핸드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신안에선 BC 카드를 뭐 이렇게 외우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쓰는 게 이거를 제일 선호하니까 이거 할 줄 알면 나머지 계산기 누르면 되고, 혹시라도 쌤 이거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라는 거 계산기 못 누르겠다라고 하면 하이픈 버튼이라고 하는 HYP 버튼을 눌러야 화면에 떠요. 그걸 눌러서 하시는 거야. 근데 전 위에 걸로 할 거예요. 그러려면 A, B, C, D를 알아야 되는데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J의 300분의 J의 600이 되겠죠. 그럼 요거 2가 되고 어차피 J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네. B라는 값을 구하게 되면 J의 600 플러스 J의 600 플러스 마이너스 J의 300에다가 J의 600 곱하기 J의 6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 눌러보면 B가 얼마가 나오느냐? 0이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B가 0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1200이고 없어질 거니까 0인 것 같긴 한데, 그쵸? 0입니다. C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J의 300분의 1이 되는 거고, D는 A랑 같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BC는 0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여기다가 A하고 D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로그 익스포넨셜 1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ln 1이다 라는 거고 결과가 0이 되겠네요. 그럼 0이다 라고 하는 1번을 체크하시면 13번 문제가 해결이 되십니다. 넘어가셔서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저항은 3분의 1, 유도 리액턴스가 4분의 1인 게 있어요. 병렬회로의 합성 어드민턴스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어드민턴스는 y1 플러스 y2가 되는데 이 y1이라는 게 G1의 역수가 되고 y2라는 게 G2의 역수라는 거죠. 근데 G1이라는 건 저항이 있으니까 R분의 1이라고 쓸 거고, G2는 XL, JXL분의 1이라고 쓴다면 R분의 1배의 마이너스 J의 XL분의 1이 되죠.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면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럼 저항 R이라고 하는 게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J의 XL이라는 게 4분의 1이니까 분의 1이 된다면 3 마이너스 J의 4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크기 구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루트 씌울 필요가 없었죠. 15번입니다. 대칭 3상 Y결선 부하에서 각상의 임피던스가 16 더하기 J의 12이고 부하 전류가 5A일 때 부하의 성간전압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Y결선에서 선전류, 이게 곧 부하 전류예요. 왜냐?
Y결선에선 선전류나 상전류나 다 같은 크기니까 부하전류를 선전류라고 하고 이때 루트 3 임피던스 G분의 VL이다 라는 식을 알고 계신다면 VL이라고 하는 성간전압은 루트 3 임피던스 G분의 IL로 계산이 가능한 거죠. 해서 루트 3 곱하기 G라고 하는 거는 루트 16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될 거고요. IL이라는 거 5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루트 3이다 라고 하는 2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넘어가셔서 16번인데요. 정연파의 파고율을 구하래요. 자, 파고율이나 파형률은 최실평이라는 걸 기준으로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파고율, 시료값분의 최대값인데 정연파의 시료값 같은 경우는 루트 2분의 VM 전압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최대값 VM이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14라고 하는 2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17번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비례 요소가 있어요. 비례 요소. 비례 요소는 전달함수 GS가 K, 미분 요소가 있어요. 전달함수 GS가 TS, TS인데 TS분의 1을 쓰고 있어. TS, 적분 요소가 있습니다. 적분 요소는 TS분의 1, 1차 지연 요소가 있죠. 1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 GS는 1 플러스 TS분의 1이나 1 플러스 TS분의 K 뭐 어떤 형태를 써도 됩니다. 그럼 2차 지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2차 지연 요소 같은 경우는 GS라고 하는 전달함수가 이게 제일 잘 안 나오죠. 산업기사에서는 S제곱 플러스 2의 제타의 오메가 n의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부동작 시간 지연 요소, 부동작 시간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 GS는 다르죠. K의 exponential 마이너스 LS를 쓰시거나 exponential LS분의 K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18번째 문제인데요. 18번째 문제는 전류식이 주어졌을 때 콘덴서에 흐르는 경우에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임피던스 G는 I분의 V가 되는데 이때 I를 저거 그대로 넣을게요. I0의 exponential ST라고 넣겠습니다. 그럼 V라고 하는 걸 찾을 건데요. C만의 회로의 전압은 어떻게 구합니까? V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하기를 IT의 DT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C분의 1배의 인테그랄 하기를 IT라고 하는 게 I0의 exponential ST 그거의 DT라는 얘기죠. 그래서 I0 상수 취급받아서 넘어가는 거니까 C분의 I0라는 거는 기본으로 써놓으시고 exponential ST를 적분하면 S분의 1의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I0의 exponential ST분의 CS분의 I0 exponential ST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시키면 CS분의 1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CS분의 1, SC분의 1이다 라는 거죠. 19번째 문제입니다. 전기회로의 입력을 V1, 출력을 V2라고 했을 때 전달함수를 구하세요. 종합전달함수 GS는 입력 라플라스에 대한 출력 라플라스의 B고 단 초기값은 다 0으로 한다 이런 조건이죠. 근데요.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전압으로 같으면 몽땅분의 오른쪽이 가능해요. 그래서 몽땅 CS분의 1 더하기 R분의 오른쪽 R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만약에 R이라는 거를 곱해주면요. CS를 곱할까요? CS 곱하면 1 플러스 RCS 분의 RCS가 되는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J 오메가가 S랑 같다라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1 더하기 J 오메가의 RC, J 오메가의 R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RC로 또 나눌까? RC로 또 나누면 모양 만들기가 이렇게 더럽네요. J 오메가 되고 RC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J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번인가요? 그래서 19번에는 3번하고 같은 모양인데 확인은 한번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넘겨왔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19번에 3번 맞고요. 마지막 문제예요. 20번. 비정연파 전압이 존재하고 있을 때 외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외형률은 기본파에 비해서 얼마만큼 찌그러졌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파의 시료치, 기본파의 시료치분의 기본파를 제외한 나머지 전고조파 시료치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기본파를 찾아야 된다는 거겠네요. 그럼 기본파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의 시료값은 얼마예요? 100이죠. 100.
100 쓰는 거고 나머지는 2고조파, 3고조파가 있으니까 루트 2고조파의 시료값 얼마? 50 그거의 제곱. 3고조파 얼마? 30의 제곱을 하는 거죠. 왜? 원래 이제 시료값이라는 거는 각 고조파의 시료치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이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계산기로 두들겨 봤을 때가 0.58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2018년 2회에 실시됐었던 문제들도 이렇게 20문제 모두 무난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